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켰었는데, 마이크가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고장나서 방송을 종료를 했었고, 오전 픽으로 제가, 오늘은 이제 오전 픽으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어, 레이커스 승, 그리고 저녁에는, 페퍼 저축은행 2.5%를 갔었죠.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분 픽이 지금 49승 40패죠. 아직 이제 승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5%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목표한 승률은 이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2월 달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 빡시게 분석을 해서 냉분 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느바를 이제 볼 건데 음, 내일 느바 보면은 이제 단폴 경기가 3경기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3경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경기를 뭐 좋은 경기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근데 역시 이제 토사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어, 결론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경기들을 단폴 픽으로 3개를 줬죠. 일단 어떤 경기를 가져가야 될지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워싱턴하고 이제 뉴욕인데 지금 뭐 브래들리 빌이 뭐 이렇게 GTD에 걸려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 뉴욕에서는 뭐 특별한 결장자는 뭐 기존에 결장을 했던 뭐 로빈슨 선수 어, 이게 빌 선수가 안 나온다 하면 굉장히 크긴 크죠. 그런 부분을 이제 차치를 하고 이 경기에서 이제 워싱턴도 뭐 플레이오프를 이제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히 뭐 비리 어떤 뭐 큰 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리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워싱턴 승 쪽으로 볼게요. 이건 비리 출장했을 때입니다. 자 비리 출장 했을 시 그냥 승을 가도 이제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뭐 핸디를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뭐 핸디를 간다면 뭐 당연히 마인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언어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경기가 저는 어느 정도 뉴욕도 워싱턴의 수비를 공략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 오바 쪽이 좋아 보인다. 자 언어버는 참고만 하십시오. 언어버는 뭐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언어버는 뭐 이런 뭐 흐름이 어떻다 그리고 팀의 구성이 어떻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추측을 하는 거지 언어버는 무조건 뭐 오버가 난다 뭐 언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사실. 그래서 언어버는 참고만 하십시오. 제 생각이 오버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애틀하고 클리블랜드인데 자 만약에 이 경기가 자 클볼이 그 전에 그 백투백이 아니고 그 뭐 패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클볼 쪽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뭐 전력 대 전력방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가 전혀 뭐 애틀에 밀릴 이유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일단 뭐 애틀의 홈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애틀이 야투가 괜찮은 편이고 자 백코트 진의 수비를 봤을 때 일단 뭐 트레이 형이나 이제 머레이 선수를 수비하는 선수들이 갈랜드라 미첼 선수 물론 이제 오코로라든지 뭐 스티븐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가드진의 수비를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애틀에게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클리브랜드 이제 투빅을 쓰는 팀이죠. 근데
일단 골미드에서 이제 공략이 카펠라 선수가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뭐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뭐 배당을 떠나서 배틀 승이 좋아 보여요. 이제 클볼이 백투의 원정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빡빡한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애들 상대로. 애들이 홈에서는 또 야투가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애틀의 야투가 어느 정도 터지고 클불의 그 득점력이 그를 못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애틀승이 좋아 보이고 어느 정도 뭐 클리블랜드가 득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저는 기준점 대비 결국 클리블랜드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좀 낮추고 좀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애틀에 이제 맞불 놓자고 하면은 백투백 팀이 너무 불리하죠.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클리블랜드가 좀 페이스를 낮추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경기는 기준점 대비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일 경기 단폴인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쿤보가 빠진다. 근데 쿤보가 빠진다고 해도 워낙 그 미러키가 최근에 팀 분위기라든지 뭐 조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득점력 부분이나 전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티스 선수도 복귀를 했죠. 자, 그런 면에서 콤보가 빠졌다고 해서 절대로 미러키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마이애미는 무시할 수 있느냐? 자, 마이애미는 수비적인 그 조직력이 원정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면 수비는 뭐 홈 원정을 뭐 기복을 타지 않죠. 기본적으로 뭐 공격력은 홈 원정이 그 뭐 이렇게 홈 원정에서 기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야투율이 좋고 원정에서는 야투율이 폭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 수비는 홈이나 원정을 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수비도 홈에서 어느 정도 더 낫겠죠. 근데 공격만큼은 수비가 홈 원정에서 기복이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콤보를 잘 막죠. 마이애미가 이제 아데바요 선수가 콤보를 잘 막는 이제 선수인데, 자, 이 경기에서 콤보가 안 나온다? 굉장히 크죠. 일단 콤보를 막을 이런 그 플랜을 안 세우고 경기를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게 마이애미에게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콤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가 최근에 자, 미러키가 경기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콤보 없이도 승률이 좋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콤보 결장 시 마이애미 승, 뭐 뭐 기준점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이애미 승이 좋아 보여요. 콤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지 저는 마이애미 승으로 볼게요. 자, 오너브도 자, 오히려 콤보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자, 미러키가 자, 콤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외곽슛에 엄청나게 의존하겠죠. 자, 마이애미 상대로 자, 외곽슛을 뭐 의존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경기가 오히려
기준점이 굉장히 낮죠. 220점인데 뭐 옛날 기준점 따지면 높은 거긴 한데, 자 220점이라는 기준점을 줬어요. 굉장히 오버가 좋아 보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저는 자 쿤보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외곽슛에 무지성으로 던지는 외곽슛에 기복이, 미러키가 최근에 야투 감각이 좋았다고 해도 마이애미 수비, 외곽 수비를 상대로 외곽슛이 터지지 않고 팅팅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단폴 경기로 이제 언오버를 가져간다고 하면 언더가 좋아 보여요. 이게 오버 기준점이 낮다고 해서 함정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자 오버로 가면은 굉장히 암이 걸리게 되죠. 콤보가 없으면은, 콤보가 그 만들어주는 그 어떤 스페이싱, 그리고 외곽 돌파하다가 외곽으로 빼주는 그런 능력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콤보가 만들어주는 균열이 없는 상태에서 외곽슛을 쏘게 되면 팅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더가 져 보인다는 거. 자, 이 경기도 이제 단폴인데, 자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단폴이죠. 시카고하고 이제 브루클린. 자 누가 이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자 시카고도 엄청난 기복 팀이죠. 이 뭐 왜 기복이 심하냐, 결국 외곽 기복이 심하다. 지금 시카고는 NBA 팀 중에 가장 외곽슛이 좋지 않은 팀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드로잔 선수가 뭐 3점슛 능력 없이 뭐 미들 레인지라든지 돌파라든지 이런 옵션이 좋은 선수긴 한데, 결국 외곽슛이 없으면 아무리 뭐 내가 득점력을 폭발을 시켜도 상대편의 뭐 시카고가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팀의 외곽을 계속 허용하면서 나는 2점으로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득점의 폭발력에서 뒤지게 되죠. 그래서 시카고는 믿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홈에서는 어느 정도 야투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조금 믿을 수 있는데, 이 팀은 그래서 이제 부세비치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제 라빈이라든지 드라자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밥값을 해주는 선수인데, 자 부세비치 선수가 부진하는 날에는 그냥 그날은 졌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부진을 하는 날에는 시카고 그날은 터졌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브루클린은 어떠냐, 왜 이 경기가 어렵냐면 자 브루클린이 듀란트가 없을 때, 듀란트가 있을 때, 어빙이 있을 때 벌어놓은 승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아직도 상위권에 존재를 하죠. 자 근데 이 팀이 트레이드로 확 바뀌었어요. 자 이 팀이 트레이드로 확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이 팀의 기조가 뭐냐, 후반기에 이 팀이 어떤 기조로 팀 운영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지금 뭐 탱킹을 지금 염두에 둔 건 아니죠, 사실 이 팀이. 왜냐면 굉장히 쏠쏠한 선수들을, 특히 윙에서 핀니 스미스라든지 뭐 캐머런 존슨이라든지 미칼 브리지스 이런 선수들은 뭐 완전히 뭐 올스타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준 올스타급 그리고 A급 선수들이죠, 사실은. 특히 수비가 좋죠, 이 선수들이. 윙에서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자 이 팀이 선수를 다 팔았다고 해서 함부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수비는 기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수비는 기복이 없어요. 수비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비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수비력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함이 없어요. 슛에는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수비에는 기복이 적습니다. 브리지스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꾸준한 선수죠. 출장도 꾸준하게 하고 수비도 꾸준하게 하고, 캠 존슨 선수도 기본적으로 외곽슛이 좋지만 수비력도 상당히 있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 팀이,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격이 좋은 팀하고 수비가 좋은 팀하고 붙으면 자 수비가 좋은 팀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가, 자 물론 이제 브루클린을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 플랜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수비가 안 되는 팀은 결국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브리지스라든지 캠 존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공격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죠. 외곽을 폭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의외로 브루클린이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점 대비 이 경기는 저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 자, 왜냐? 아까 시카고가 외곽슛이 안 좋다고 했죠. 하지만 홈에서는 어느 정도 외곽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 브루클린이 수비가 좋다고 해도 시카고의 홈에서의 어떤 외곽적인 부분과 그리고 골밑에서 부세비치 선수라든지 뭐 패트릭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브루클린의 골밑을 공략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클렉스턴이 뭐 높이가 좋고 블락슛이 좋은 선수긴 한데 결국에는 이 선수도 멸치죠. 그 멸치라서 부세비치 어떤 들이대는 공격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브루클린 프레하고 오버 쪽으로 볼게요. 오버는 근데 오버는 제가 이제 이 경기에서 굳이 이제 가져가자고 하면은 저는 오버 쪽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승패로 굳이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카고가 홈에서 득점을 내주고 브루클린도 이제 시카고의 수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볼게요. 자, 이제 미네소타랑 이제 샬럿인데, 자, 이 경기가 내일 동배 중에 미네가 제일 좋아 보여요. 자, 왜 좋아 보이냐? 지금 이제 콜리를 영입한 효과가 이제 올스타전에서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듬었겠죠. 콜리를 영입하고 이제 고베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고베어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제 콜리를 기점으로 고베어를 도와서 이제 고베어의 골밑 공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았을 겁니다. 그 패턴을 많이 연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샬럿이 자 플럼리를 이제 클리퍼스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사실은 골밑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샬럿은 지금 제가 이제 후반기에 후반기 살렸 자 홈에서 샬럿 빼고 원정은 무조건 반대로 가죠. 지금 골밑에서 이 샬럿이 홈에서의 야투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자 외곽에서 무지성으로 샬삼이 계속 터지지 않는 이상 저는 원정에서는 그냥 샬럿이 그냥 썰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론 이제 로지어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제 켈리 오브레 주니어 선수도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켈리 오브레 주니어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냥 똥을 싼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그냥 미네 승, 미네 마인승, 그냥 골밑 폭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골밑 폭격이라는 게 고베어가 폭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 림 프로텍팅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에드워즈라든지 다니엘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냥 돌파를 옵션으로 하는 선수들이 그냥 골밑으로 돌파를 밀고 들어온다. 이거를 어떤 높이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 그러면 골밑 돌파를 계속 허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외곽도 열립니다. 외곽도 계속 얻어맞게 되는 거죠. 저는 미네 마인스까지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 경기는. 그리고 자 기준점 대비 저는 이 경기는 240점이죠. 그냥 언더 가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샬럿이 의존할 것은 로지어와 볼에 3점슛 밖에 없다. 사실은 미친듯이 3점슛이 터지지 않는 이상 저는 언더로 봅니다. 왜냐면 샬럿이 폭망할 거니까. 자 이제 골스하고 이제 휴턴인데, 자 오늘 골스하고 제가 레이커스 경기에서 레이커스를 간 이유는 게시판에 제가 올렸었죠. 게시판에 올렸고, 자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지금 골스도 지금 오늘 그 승수를 까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결장자 나와 있는 게 위긴스나 이제 커리는 원래 빠져 있는 부분이고, 위긴스 선수가 좀 아쉬운데
오늘 경기에서 졌던 이유도 사실은 위긴스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탐슨 선수가 워낙 키크네스가 느려지고 발이 느려지고 이제 어떤 이제 움직임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윙에서의 수비가 안 된다. 지금 옛날만큼 이제 클레이 탐슨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윙을 누가 막아줄 것이냐. 지금 가드에는 지금 많아요. 디빈 센조라든지 뭐 타이 제롬이라든지 뭐 조던 풀이라든지 뭐 가동 자원은 많은데 자 윙에서의 사실 어떤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위긴스밖에 없다 사실. 뭐 물론 이제 뭐 벤치에서 나오는 이제 그린 선수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그 선수들도 사실은 파워포워드 자원이지 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풍부한 윙 자원들 지금 뭐 트레이드로 윙 자원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윙에서부터 이제 개털렸죠. 자 그러면 자 내일 경기를 보면은 골스가 내일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홈이고 지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클레이 탐슨 선수를 내일 아침에 결장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상대가 휴스턴이다. 자 그런데 저는 자 내일 만약에 탐슨이 안 나온다. 골스 승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골스 승은 100%도 의심할 수가 없다. 왜냐 지금 이제 골스를 괴롭히려면 윙에서 지금 위긴스 선수 아웃돼 있으니까 윙에서의 어떤 그 사이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골스의 약한 지에 골밑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휴스턴의 가드 지금 이제 윙이죠. 사실 이 선수들은 이제 무늬만 이제 가드고 자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 선수는 윙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사실은 이 선수들이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돌파를 주 옵션을 하고 외곽을 주 옵션을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 있다 지금. 그러면 윙에서 어떤 선수들이 해줄 것이냐 뭐 케니언 마틴 주니어 이게 케니언 마틴 주니어도 사실은 가드에 가까운 선수죠. 윙에 가깝다기보다는 이제 가드에 가까운 선수죠. 자 그러면 지금 내일 그 휴지의 어떤 라인업으로 지금 뭐 만약 탐슨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그 골스의 풍부한 그 벤치의 그 가드 자원들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센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좀 무섭긴 한데 센군 선수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골스승 골스 마이너스 20점 차이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이거는 골스 마이너로 가는 게 맞다. 오늘 그 레이커스한테 졌던 것은 지금 레이커스가 절대 약팀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그 뎁스만 봐도 지금 더블 스코어를 완성했어요 지금. 뭐 밴드벨트라든지 러셀이라든지 오늘 뭐 활약을 했던 그 선수 비즐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워낙 활자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벤치에서도 지금 구멍이 없습니다. 레이커스가 오늘 뭐 갈맥이랑 그 르브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썰어버렸죠 골스를. 근데 내일 홈에 돌아가는 골스는 다른다. 휴지 정도는 그냥 썰어버리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골스 승 골스 마이너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골스가 진 다음에 스티브 커 감독은 보완된 전술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자 골스 승 골스 마이너스. 그리고 저는 자 골스가 어떤 부분에서 반등할 것이냐 당연히 수비죠. 언더. 굳이 이제 이 경기를 이제 온오버로 건드린다면 저는 언더로 건드릴게요. 자 이제 피닉스하고 자 오클라호마인데 자 피닉스를 똥배를 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크리스 이제 폴이라든지 부커라든지 이제 뭐 오코기 선수 최근에 뭐 경기력이 좋았죠. 자 오코기 선수가 원래는 수비 자원이죠. 미네소타에서 그 수비가 좋았던 자원인데 공격적으로도 반등을 했죠. 근데 몇 경기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그 공격력이 리얼이었는지 아니면 뽀록이었는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기 선수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듀란트 선수는 이제 아직까지 뭐 다음 주 중은 돼야지 이제 나온다고 보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오클라호마가 굉장한 접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유타에게 그 마카넨 선수에게 그 3점 파울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개같이 사망을 했죠.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마지막에 그 어이없는 그 3점 파울 때문에 뭐 패배를 한 것이고, 자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피닉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내일 경기가 자 피닉스 승, 피닉스 마인 승이 맞다고 봐요. 왜냐, 결국에는 오클라호마도 그렇게 승리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선수들을 갈아 넣으면서 자 플레이오프를 과연 가는 게 목적일까요, 오클라호마가? 후반기에 지금 아직 한 10경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58경기죠 지금. 느바가 이제 82경기죠. 자 그러면 오클라호마가 픽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픽이 있죠. 자 픽이 있는 상황에서 자 플레이오프를 가서 프림까지 가가지고 그냥 광탈을 하는 게 맞느냐, 이 선수를 가지고. 아니면 승률을 어느 정도 내려서 몇 경기 차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특기권하고 승률을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홈 관중들을 위해서 쇼타임을 해주고,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경기를 후반기에는 하지 않을까. 이 선수들로 뭐 올라갈 거 아니잖아. 그 길저스 알렉산더를 축으로 뭐 도트 선수도, 뭐 기디 선수, 도트 선수까지도 뭐 축으로 잡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 팀에 그 웬바냐마가 들어오면은 우승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웬바냐마 선수가 역대급 선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오클라호마도 어느 정도 본색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20한 몇 경기 남았죠. 아직까지 한 10경기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백투비 원정에서 오클라호마가 선수들을 갈아 넣으면서 이기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피닉스가 동기부여가 더 크다. 이제 듀란트가 합류하기 전까지 승률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피닉스가 뭐 쉽게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보 기준점은 너무 높죠 사실은. 너무 높고, 이제 지금 피닉스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오클라호마도 뭐 이제 외곽슛이 터진다면 다득점을 하는 팀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기준점이 좀 높다. 그래서 언더가 적어요. 어느 정도 오클라호마가 경기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제일 내일 경기 중에 재밌을 것 같죠. 왜냐, 자 농구 그 자체가 클리퍼스에 합류했다. 이게 과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궁금해요. 왜냐면 마이너스였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자 그거는 이제 40mm 이상 받을 때 연봉을, 그게 이제 마이너스지. 지금 미니멈으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합류를 했다 클리퍼스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하지만 이제 플러스인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왜냐, 지금 자 클리퍼스가 지금 처리한 선수 중에 뭐 패지 잭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이 클리퍼스의 감독이 중용을 했던 선수들 중에 벽돌을 던지는 선수들도 존재를 했었죠.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첫 경기 이제 나오는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수정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퍼스도 지금 뭐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 아니라 니 한 번, 내 한 번 공격하고, 니 한 번 공격하고, 뭐 폴 조지 한 번 공격하고, 레너드 한 번 공격하고, 파웰 한 번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서브록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벤치타임에서 나와서.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주박 선수가 빠지는데, 저는 뭐 주박 선수가 물론 이제 없으면은 어떤 이제 골밑에서의 그 어떤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뭐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이제 플럼리 선수가 메꿔줄 수가 있다고 보고, 뭐 크게 그것은 없다. 크게 뭐 공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크라멘토가 이제 그러면 공백이 있느냐? 세크라멘토는 당연히 공백이 있죠. 어떤 공백이죠? 자, 체력적인 공백이죠. 오늘 경기에서 뭐 물론 이제 포틀랜드가 힘을 빼면서 뭐 크게 뭐 힘을 들이면서 뭐 제압을 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처음에 어떤 엄청나게 끌려가면서 고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많이 힘을 쓰면서 그 부분에서 체력적인 소모가 조금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팩트리 원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경기가 저는 클리퍼스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몰리면은 좀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세크라멘토도 젊은 팀이다. 자, 세크라멘토가 젊은 팀이죠. 백투백 원정에서 경기력은 원래 좋지 않았죠. 세크라멘토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자 클리퍼스 일관승을 가기도 조금 찝찝하다. 왜 찝찝한가? 결국에는 클리퍼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방패로 상대편을 대가리를 찍어버려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특히 외곽적인 부분, 뭐 파일 선수가 최근에 뭐 잘해주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존재를 한다. 물론 이제 뭐 레너드는 최근에 미치는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자 폴 조지 선수가 완전 미쳐서 완전 날뛴다. 자 그러면은 이 팀이 공격력이 폭발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은 상대편을 수비로 올가매고 저득점의 을 강요하면서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어느 정도 야투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특히 이제 득점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클리퍼스가 굉장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세크가 충분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비빌 수가 있는 라인업과 이제 상성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기가 저는 단폴로 자 세크 프레임으로 볼게요. 다른 경기 뭐 단폴 경기보다 사실은 이 경기가 승패가 어렵긴 해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접근을 단폴로 하자고 하면 세크 프렌으로 볼게요. 세크 프렌이고, 이제 자 언오버를 봤을 때는 저는 오버가 좋고, 왜냐 세크라멘토가 비빈다는 것은 오버로 비빈다는 거예요. 사실 세크라멘토가 비빈다는 거는 이 팀은 뭐 수비적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크가 비비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죠? 세크가 비빈다는 거는 세삼이 개 터진다는 거죠. 세삼이 개 터지고, 사실 자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비가 되는 팀들이 가끔 이제 역배를 많이 내잖아요. 수비가 좋은 팀들이 가끔 역배를 많이 내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똥배를 받고 역배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봤을 때, 자 최근에 3점 트렌드인데 3점을 못 쏜 팀이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어떤 팀이든 3점이 존나게 터지면 뭐 아무리 약팀이라도 강팀을 바를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만약에 3점 슛을 그러면 완벽하게 억제를 할 수가 있느냐? 자 3점 슛은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던지는 거를 3점 슛을 라인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 라인 밖에서 스크린을 타고 3점을 던지는 것을 절대로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점 슛이 잘 들어가게 되면, 특히 우리 팀이 공격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하지 않은데 수비가 강한 팀이 상대편에게 많은 외곽슛을 허용하게 된다. 그 경기 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세크라멘토가
뭐 물론 이제 세크라멘토가 외곽만 던지는 팀도 아니죠 사실은. 충분히 뭐 디에런 팍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돌파도 할 수 있는 팀이죠. 상대편을 수비로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승수도 그렇고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이지만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는 저는 세크라멘토 프렌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주력은 이제 내일 지금 좀 있으면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하죠. 9시부터 시작하는데 내일 아침 한 8시 경에 제가 그 느바 경기로 단포를 갈지 아니면 느바 경기랑 국내 경기를 묶을지 아니면 뭐 느바 경기끼리 묶을지 그 뭐 냉분픽을 생각을 해서 유튜브 게시판이나 유튜브 게시판과 이제 아프리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보시는 분들은 뭐 구독을 설정하시든지 하시면은 게시판에 제 냉동픽이 올라가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제 픽을 무조건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지금 2월달이 거의 마지막인데 뭐 승률을 뭐 조금이라도 더 반등을 시켜가지고 3월달을 맞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돈을 소중히 하시고 건강도 소중히 하시고 픽도 소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느바 있는 날에는 느바 방송을 하고 저녁에 그리고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 경기와 해외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게시판에 내부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